안녕하세요. 화성시 미디어 센터에서 말하기 스피치 분야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마스TV에서 우리말 산책을 담당하고 있는 김진희 강사입니다. 찐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추워요. 특히나 일교차가 큰데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코로나 조심하세요. 자, 그럼 우리말 산책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말 잘하는 사람의 사소한 습관이란 주제로 함께 하게 될 텐데요. 전 개인적으로 깔끔하게 말하는 사람을 보면은 참 저 사람 말 잘한다 하는 평가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어떠한 사람을 봤을 때 와, 저 사람 참 말 잘하는구나 하고 평가를 하시나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좀 더 유심히 지켜보기도 하고요. 약간 몰래 관찰하기도 하죠. 말 잘하는 사람의 사소한 습관을 3가지로 제가 분석해 봤습니다. 첫 번째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일단 첫 번째, 경청하는 자세입니다.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경청하는데요. 사람들이 안 듣는 것 같아요. 저는 경청하는데요. 무관심한 것 같아요. 전 그러면은 이렇게 답합니다. 경청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경청의 자세를 보여주세요. 온 몸으로 듣는 거죠. 경청이라는 단어를 한자어로 풀이를 하게 되면은 기울경에 들을 청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온 몸을 활용해서 귀 기울여서 듣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고개를 끄덕거리기도 하고요. 맞장구를 치기도 하고요. 미소를 싱긋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렇다고요? 네. 이렇게 대응을 하기도 하는 참 다양한 방법으로 경청하는 자세가 있는데요. 그런 사람 앞에서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은 내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공감을 받는, 위로를 받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온 몸을 다해서 경청하는 자세를 보여준다면은 말 잘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질문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질문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또 질문이 있다는 것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갈 용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 꼭 갖고 있어야 하는 습관이기도 합니다.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절대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질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람미 마빈 토케이어는 유대 5000년 전 교육의 비밀을 질문이라고도 했습니다. 유대인들만의 독특한 문화 코드가 바로 질문이라는 거죠. 근데 질문을 잘하기 위해선 약간의 훈련이 필요해요. 일단 이야기를 잘 들어야겠죠.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던 경청의 자세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궁금한 것들을 질문할 수가 있겠죠. 또 상대방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내용을 계속 듣고 있다는 것을 중간중간 언뜻 표현을 해주는 거죠. 특히나 어떤 공식적인 상황에서 특정한 주제나 사안을 가지고 말을 할 때는 내가 기자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타인이 어떠한 것을 궁금해할지를 고민해 가면서 질문을 만들어 보고 미리 고민을 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질문하는 것 자체를 꺼리기보다는 좀 부끄러워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왠지 질문을 하면은 내 평가가 절하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왠지 좀 질문을 하면은 예의에 어긋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시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좀 능숙하게 예의 바르게 질문을 하는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이 이 상황에 이 사람에 관심이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단 타이밍에 맞게 센스 있게 질문을 해야겠죠. 말 잘하는 사람의 사소한 습관 3번째, 바로 비유하는 자세입니다. 어려운 것들이 있잖아요. 내 전공 분야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업무 분야가 될 수도 있고요.
같이 공유를 했던 사람들끼리는 이야기를 하기 괜찮은데 업무 전공 특정 분야에 대해서 아예 무지한 사람,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딴 사람에게 설명을 할 때는 그냥 그대로 설명을 했을 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듣는 사람은 갸우뚱할 수밖에 없어요. 저게 뭐지? 우리말이긴 한데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럴 땐 우리에게 비유의 자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뭐뭐와 같은 거야. 이러한 논조로, 이러한 느낌으로요. 비유하는 말하기를 하세요. 요즘 뭐 예를 하나 들자면 큐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익숙해졌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말을 들으면서도 큐레이션이 뭐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수도 있어요. 이걸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은 원하는 콘텐츠를 수집해 공유하고 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그렇게 막 나열식으로 설명을 하기보다는 그냥 깔끔하게 이것은 무엇과 같은 것이야 라고 비유를 하는 표현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의사가 환자에게 치료하듯이 우리 취향에 맞게 골라주는 거야. 그게 큐레이션이야 라고 답할 수가 있겠죠. 사실 큐레이션의 의미는요, 사전적 정의는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까요?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콘텐츠를 목적에 따라 분류하고 배포하는 일을 뜻하는 말이다. 콘텐츠가 많아질수록 선별된 양질의 정보에 대한 수요가 커지며 큐레이션은 이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너무 어려워요. 복잡해요. 그쵸? 말 잘하는 사람의 사소한 습관, 이렇게 3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경청하는 자세. 두 번째, 질문하는 자세. 세 번째, 비유하는 자세. 쉽죠? 말하기의 고수가 되는 법, 이렇게 간단합니다. 우리 오늘부터 실생활에서 꼭 적용시켜 보도록 해요. 자, 우리말 산책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